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입니다. KBS에서는 이제 내년 봄 가정용 LNG의 본격적인 보급을 앞두고 제주 지역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권 문제를 심층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LNG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LNG나 LPG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이 둘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도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가정용으로 쓰는 연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LPG와 LNG로 나뉩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LPG는 액화 석유가스를 뜻하고요.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석유가스는 원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가스고 이 천연가스는 별개의 지하자원입니다. 이 두 연료를 비교하면 일단 천연가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또 석유가스와는 달리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안정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 방식의 차이도 있는데요. LPG는 주로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LNG는 액체 형태로 수입해서 가스 형태로 기화시킨 뒤 배관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라고 하면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LNG를 저장하고 기화시킬 수 있는 그 LNG 인수기지가 이제야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도시가스 업체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내 도시가스 공급 권역은 크게 두 곳인데요.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제1 공급 권역, 나머지 읍면 지역은 제2 공급 권역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공급 권역별로 독점 사업인데요. 이 제1 공급 권역에는 1999년 11월 한 업체가 사업 허가를 따냈고 제2 공급 권역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이 천연가스가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지 말이죠. 네. 이 도시가스 사업법을 보면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도 도시가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LPG인 석유가스에 공기를 섞어서 이 천연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열량을 낮추는 LPG 에어 믹싱 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공하는 방식은 LPG를 바로 배관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은 다소 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LNG로 대체되더라도 배관이라든지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1 공급 권역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2005년에 제주시에 첫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10% 수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수준이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낮은 수준인데 그렇죠. 앞으로 LNG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보급률도 같이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LPG 에어 믹싱보다는 LNG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가스의 수요도 늘겠고 또 시설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게 될 건데요. 제주도가 LNG 도시가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실시한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보면 이 보급률 추이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배관 길이 100m당 최소 15가구를 기준으로 제주 전역의 수요군을 설정하고 이 밀집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보급 가능 지역을 설정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우선 보급 가능 지역의 보급을 맞춰서 현재 10% 수준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57% 수준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급 가능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인데요. 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92.8%가 제1 공급 권역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 공급 권역에는 이미 독점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인데요. 네. 따라서 용역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이 업체는 10년 사이에 매출이 5배나 넘게 됩니다. 그럼 뭐 사업자가 적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심층 취재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는데요. 이 재무제표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네, 먼저 이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이 부채와 자본의 총액에서 자본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의미하는 이 자기자본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네. 도시가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배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는 건 자본이 적기 때문에 기업이 튼실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원활한 사업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는 연도까지는 자기자본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이 다음 해부터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계획을 세워
세우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LNG가 본격 보급되는 올해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자격이 미달인 상태인 겁니다. 이 정리를 하면 도시가스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이 업체가 그 또 재무 상태가 좀 튼실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된 두 번째 사실은 뭔가요? 네, 이 바로 배관공사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보급률을 57%까지 늘리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사업자가 소매 배관 설치 등 투자 비용이 무려 2,500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네. 그런데 도시가스 업체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특수 거래자와의 거래 항목에 경남 지역 건설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회사의 최대 주주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이 같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경남 지역의 건설회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이 53억 원 규모의 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를 맡은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 업체가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은 물론 시설 공사까지 도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도시가스 업체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본을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LNG 보급 확대로 이익률을 개선하는 등 이 재무 건전성을 확대해서 문제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이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근 3년 동안 발주 건수를 기준으로 약 30%를 경남 지역 업체에 준 것은 맞지만 이 지난해부터 도내 발주를 늘렸다면서도 발주 규모 기준 비율은 영업 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이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김가람 기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왜 이 제주 지역 도시가스 사업 허가권이 다른 지역 건설업체에 넘어갔을까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업체의 옛날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도시가스 허가를 받기 한 달 전인 1999년 10월에 설립됐는데 수차례 주인이 바뀐 뒤에 2001년 8월 지금의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지 2년도 안 돼서 다른 지역 업체로 회사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제주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건 2005년이라는 점인데요. 결국 최초에 회사를 세우고 허가권을 받은 인물은 사실상 허가권만 따놓고 있다가 회사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주도는 당시 허가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허가 자체는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본격 보급을 앞두고 적절성 논란에 이어서 이 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진 제1공급권역 허가권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이권역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